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세금 문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차를 살 때가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세금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네시스를 샀는데요. 6천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벤틀리를 샀습니다. 3억짜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네시스 6천만 원짜리 이 차를 사면요, 무조건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전부가 비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잡았다가 5년 동안 상각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각은요, 감가상각을 뜻하는데요.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나누기 5를 하면요, 1,2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매년 1,200만 원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6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1년에 1,200만 원 비용 들어가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벤틀리를 보겠습니다. 자, 3억 나누기 5를 하면은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냥 3억 전체가 비용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년에 6천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뭐 그런 대로 해볼 만하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아니고 국가는요, 업무 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업무 일지는요, 내가 출근을 하는데 이 제네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업무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지를 씁니다. 2월 26일 출근 6km, 키로수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용으로 썼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가족과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쓴 거니까요. 그러면 2월 26일 마트 장보기, 그 다음에 6km 이렇게 해서 매번 운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그러면은 만약에 열심히 일지를 작성해 보니까 한 80%가 업무용으로 나왔다. 그러면요, 자, 1,200만 원. 자, 6천만 원 나누기 5를 하면 1,200만 원 감가상각이죠. 곱하기 80%니까 96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업무 일지 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좋다. 업무 일지를 안 써도 좋으니까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1,500까지는 인정을 해 줄게. 자, 그럼 제네시스를 보겠습니다. 1년에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언제? 일지를 쓰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자, 6천만 원 나누기 5, 1,200만 원이 1,200만 원은 1년 1,500만 원 한도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1,200만 원 전부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는구나라고 좋아했는데 국가는 법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1년이에요. 1년에 어떤 차를 사더라도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해 주겠다. 따라서 이때는 1,200이 아니고 800만 원. 그럼 나머지 400만 원은 날아간다. 자, 그런데 벤틀리를 보면요, 자, 6천만 원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1년에 1,500까지니까 1,500만 원만 비용 처리하려고 했는데 감가상각비는 800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똑같아요. 제네시스하고요,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왜? 감가상각비는 800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벤틀리는 자, 800까지만 인정을 받으니까 6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지금 사라지는 겁니까? 5,200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5,200이 사라져버리고 800만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별 소용이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 필요 없다. 이런 복잡한 규정 적용 안 해도 돼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가가치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차를 사면요. 개별 소비세를 냅니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는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1000cc 미만 소형 차들. 예를 들어서 마티즈, 모닝, 레이, 캐스퍼 이런 차들은 소형 차들은요. 개별 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년에 1,500만 아니 업무 일지를 쓸 필요도 없고요. 1년에 1,500만 원 규정 없고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승합 자동차 9인승 이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렉스 또는 카니발 9인승 이런 차들은요. 아무런 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차 그리고 액티온도 화물차죠. 따라서 이런 차들을 구입하면은 아무런 규정 받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요, 개인 사업자는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복식부기만 이런 업무 일지를 쓰고 1,500만 원, 800만 원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간편장부는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요. 면세 사업자가 있고 과세 사업자가 있죠. 그러면은 작년도 매출을 확인하세요. 작년 매출이 면세는 7,5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간편이에요. 과세 사업자는요. 작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럼 간편장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규정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간편장부 유튜버다. 그러면은 벤틀리를 사면요. 그냥 6천만 원을 1년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세 사업자 매출이 1억 5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비싼 차를 타겠습니까?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만은 복식부기 의무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절세를 하겠다. 좀 비용을 많이 넣고 싶다. 그래서 비싼 차를 사야지 1년에 800밖에 감가상각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는 거. 오늘의 결론입니다.